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길었던 겨울의 끝자락입니다. 아직은 꽃샘추위로 봄이라고 하기엔 좀 춥지만 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기다림과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봄처럼 순수함과 선화, 유익한 대명사로 알려져 있는 산소. 하지만 산소가 노화를 비롯해 동맥경화, 성인병, 암을 유발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활성산소라는 이름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산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활성산소가 세포 내에 있는 유전자를 공격해서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들어서 노화를 촉진하거나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활성산소는 산소의 또 다른 모습인데요. 자세한 말씀 가정의학과 최문구 교수님을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활성산소란 우리 몸에서는 계속 산화작용과 환원작용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산화작용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들이 활성산소인데요. 자유라디칼, 또 활성산소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또 세포에 여러 가지 손상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이란 산화작용에 의해서 발생한 자유기들, 자유라디칼, 또 활성산소들을 없애는 그런 기전에 꼭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물질 항산화제에는 비타민과 또 미네랄, 또 여러 가지 효소 물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에는 비타민 A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 그리고 필요할 때 많이 복용하시는 비타민 C, 그리고 토코페롤로도 알려져 있는 비타민 E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에는 셀레늄이 항산화제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피톤체나 또 폴리페놀과 같은 그런 성분들이 또 대표적인 항산화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황산화 물질의 종류는 많지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잠시 후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 식품과 연관시켜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설명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활성산소의 심각성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질병의 90%가 활성산소로부터 유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활성산소는 보통 화장품 선전에서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마치 활성산소가 있으면 피부 미용에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부 미용을 비롯해서 우리 몸 전반에 걸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손상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혈관의 동맥경화 작용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그리고 뇌졸중과 같은 그런 혈관성 질환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또 만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성인병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는 그런 당뇨병이나 고혈압, 또 고지혈증과 같은 그런 질환들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화 만병의 주범으로 알려지면서 활성산소가 경계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내 몸에도 활성산소가 발생되고 있는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러워지는데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너무 걱정이 된다면 내과나 항노화 클리닉에 방문하셔서 측정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활성산소 체크법으로 나의 생활을 살펴보고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내 몸의 활성산소를 줄여서 더 젊게, 더 건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방법 알려주시죠. 네, 활성산소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속 실천 방법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활성산소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음식, 두 번째로는 운동, 세 번째로는 적절한 휴식과 수면입니다. 먼저 음식은 많이 드시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식하시는 것이 가장 활성산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또 소식하는 가운데에서도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채소나 또 과일 등을
적절히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규칙적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3회에서 5회 정도, 그리고 한번 하실 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 활성산소를 많이 줄여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한 수면인데요.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수면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면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물론 식습관이나 운동습관도 잘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또 과로를 했을 때,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을 때는 꼭 휴식을 취하시는 것이 활성산소를 줄이는 그런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평소 좋은 식생활 요령을 실천하고 항산화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를 없애는 식품과 식생활 요령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항산화 식품에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접하는 음식 재료로도 충분히 섭취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리하는 방법에 따라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지금부터 5가지 재료를 통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로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칼로리가 낮고 영양이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찾는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브로콜리에 많이 함유된 케르세틴이 활성산소를 없애주게 됩니다. 특히 새싹 부분의 흡수율이 높고 줄기에는 당근에 많다고 알려진 비타민 A, 비타민 C는 레몬의 2배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식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녹차입니다. 녹차의 풍부한 카테킨은 항산화 물질의 일종으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전을 예방하고 염증과 세균 감염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도 들어있으므로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제는 생수를 마실 때 녹차를 넣어서 마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근입니다. 당근이요? 당근은 시력에 좋지 않을 때 섭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눈의 시각 전달에 관여해 눈 건강에 좋습니다. 당근에는 녹황색채소 베타카로틴이 가장 많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특효약이죠. 특히 베타카로틴은 껍질 부분에 많이 들어있어 껍질째 기름에 볶아 먹으면 소화, 흡수에 좋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제 기능을 하는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라이코펜은 혈관을 젊게 유지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으면 라이코펜의 함량이 최고 7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 식품 소개해 주세요. 네, 양파입니다. 양파는 혈액 속 불필요한 지방과 콜레스테롤 제거해주는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파에는 수분이 93% 이상이고 나머지는 당분과 유황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을 즐겁게 과일도 한 종류만 섭취하기보다는 모든 과일로 여러 가지 영양분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주위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웃음으로 시작해서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향해 성큼성큼 거침없이 나아가는 2011년 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비타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의 건강 느낌이 강남 이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